늦가을 백화점 명품관은 환한 조명과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정수는 낡은 베이지색 외투를 여미며 문을 밀고 들어섰다. 오른손엔 시장에서 건네받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발끝에는 시간이 많이 묻어 있었다. 직원들은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곧 시선을 거두었다. 한 여직원은 고객용 컴퓨터 앞에 앉은 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정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가방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여직원은 짧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무심히 정순의 외투 끝을 훑어보며 말했다. 예약 상품입니다. 손대시면 곤란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물러났다. 그녀는 매장 안을 둘러보다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은 놓치지 않았다. 뭐하러 들어오신 거지? 여긴 구경할 때가 아닌데. 정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에 꼭 쥐고 있던 작은 봉투를 한번 만져보았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공동 소유 증서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울 앞에 섰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오랜 침묵과 관용 속에 감춰두었던 그 눈빛. 그것이 돌아온 순간이었다. 거실 벽장 한켠에서 꺼낸 낡은 서류 박스. 그 안에는 과거 상공회의소 회의록, 남편과 함께 참석했던 기념식 사진, 그리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던 명함이 들어 있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남 파크타워 복합 건물 3지분 공동소유자 이정순.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정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좀 실망했네요. 우리 건물 안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죠. 그녀의 말 끝엔 작은 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무도 쉽게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이른 아침 정수는 오래된 브라운 정장을 꺼내 입었다. 넥라인이 약간 낡았지만 그녀는 옷깃을 다듬으며 거울 앞에 조용히 섰다. 주름진 손이 목걸이 하나를 꺼내어 걸었고 그 목걸이 중앙엔 작고 단단한 금장이 박힌 휘장이 매달려 있었다. 손녀 수비는 식탁에서 우유를 마시다 멈칫했다.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정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다. 추운 날엔 단정하게 입어야지. 옷이 사람을 말해주는 날도 있거든. 수비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조용하고 검소한 모습과는 어딘가 다른 눈빛이었다. 정수는 집을 나섰다. 그 길은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손잡고 걸었던 길이었다. 복합건물 개발 당시 직접 발로 뛰며 투자자를 설득하고 유통업체와 임대 협약서를 검토하던 때가 떠올랐다. 지금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백화점이었다. 백화점 본사 사무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강남대로의 고층 빌딩이 보였다. 회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이사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놀랐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방문했을 텐데요. 정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요즘 이 백화점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담당 임원은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매장 직원이 고객을 식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실수였죠. 저희가 교육을. 정수는 말없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명품관 입점 브랜드 리스트와 해당 브랜드의 고객 응대 평점, 계약 갱신일이 정리된 문서였다.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사람을 물건처럼 보는 매장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담당자는 곧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 기업가로서 수많은 협상을 주도하던 결단력이 되살아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손녀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나눠 먹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회는 참 위험해지는 거란다. 그걸 알려주려면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겠지? 수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할머니 예전에도 이런 일 많았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너무 많았지. 하지만 그땐 내가 말할 자리가 없었거든. 이제는 조금 달라졌지 않겠니?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정순의 눈빛은 그 불빛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빛났다. 따사로운 햇살이 응접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정수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어 하나하나 넘기고 있었다. 백화점 명품관의 입점 브랜드 목록, 계약 조건, 갱신일,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따른 영향력까지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다. 손녀 수비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걸 다 혼자 정리하신 거예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이제 본사 회의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은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 시각 정순의 변호사는 백화점 본사에 공식 공문을 전달하고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건물 소유이사로서 정기 지분 회의 개최 요청, 그리고 고객 응대에 대한 실태 보고 요구. 며칠 후 정수는 우연한 듯 명품관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손녀와 함께였다. 여전히 소탈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시장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직원은 이번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다른 매장도 비슷했다. 어떤 곳은 무표정으로, 어떤 곳은 피곤한 얼굴로 정순을 지나쳤다. 그녀는 가만히 돌아섰다. 수비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촬영됐지? 응. 매장 앞에 CCTV도 있고 정황 증거로 충분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본사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정순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 문서 속에만 남아있던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 그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정순 이사님이 왜 지금 움직이시지? 그날 밤 수비는 SNS에 짧은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다. 오늘 내 할머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투 안에는 40년 기업을 함께 일군 여성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글은 3시간에 퍼졌고 댓글에는 공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공유했다. 어느새 이정순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수는 손에 들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한 유자향이 퍼졌다. 그녀는 멀리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걸 한 번쯤은 알려줘야 해요. 백화점 본사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고층 빌딩 숲이 흐릿하게 보이는 오전이었다. 회의실 중앙에 자리한 정수는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이사회 정기회의 안건이 하나씩 검토되던 중 정순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한 가지 안건을 추가하겠습니다. 명품관 고객 응대 시스템의 전면 점검과 개선안 마련입니다. 순간 공기 중에 긴장감이 미세하게 일렁였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별도의 브랜드 소관 아닐까요? 백화점 운영진에서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정수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바로 며칠 전 본인이 겪은 명품관 방문 기록과 수빈이 촬영한 영상에서 발췌한 고객 응대 사례 요약본이었다. 그 문건을 넘겨받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당황과 불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특히 영상 속 장면은 너무도 명확했고 침묵 속의 진실은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정수는 말을 이었다. 이 백화점이 입점한 건물의 일부를 저는 오랫동안 소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더는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지점장은 조심스레 말했다. 정 이사님,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교육 미비와 판단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내부 감사와 재교육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옆 명품관 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요즘 고객 응대란 게 참 어렵습니다. 누가 진짜 고객인지 알 수 없고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현장 직원들이 혼란스럽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순간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그대로 회의록에 남겨주시겠어요? 진짜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기준이라 참 흥미롭네요. 회의가 끝난 후 정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는 그녀가 청춘을 바쳐 쌓아 올린 결과였다. 그리고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자신은 지금 다시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오후였다. 정수는 다시 백화점 명품관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이번에도 그녀의 옷차림은 소박했다.
베이지색 외투와 평범한 운동화, 손에는 시장 봉투 하나. 지난번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샤넬 매장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련된 외모의 젊은 여직원이 곁눈질하며 인사도 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정순이 조심스레 가방 하나를 집으려 하자 여직원은 즉시 다가와 손을 막았다. 그 제품은 예약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 그렇군요. 아직도 기준이 바뀌진 않았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명확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매장 안에 있던 수빈은 조용히 매장 외부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화면을 확인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회의실 대신 다른 공간에 있었다. 바로 지역 유통협회와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 자리였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간단한 발표를 맡고 있었다. 기업이 가장 먼저 잃는 건 매출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되죠. 그녀의 말은 기자들의 펜 끝에 빠르게 옮겨졌고 다음날 아침 여러 뉴스 포털 메인에 건물 대주주 명품관 응대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뜨게 되었다. 그 시각 백화점 본사 회의실 명품관 팀장은 다급히 임원진을 찾아갔다. 이거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무례했다는 건 과장된 해석입니다. 하지만 담당 이사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정순 이사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명품관 전 직원의 고객 응대 태도 재평가와 팀장님의 위치 검토. 그리고 본인의 지분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 중이시랍니다. 그제야 팀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그는 손끝을 불안하게 문질렀다. 잠시 후 백화점 공식 계정에 첫 입장문이 게시되었다.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는 수빈과 함께 그 글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엔 끝이 아니었다. 단지 예고에 불과했다. 그녀는 수빈에게 말했다. 이제야 첫 장을 넘긴 거예요. 진짜 책은 지금부터 써야죠. 늦가을의 햇살이 회의실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정수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천천히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서류 뭉치 대신 얇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늘 안건은 명확합니다. 명품관의 응대 시스템 전면 개편과 해당 브랜드의 계약 유지 여부 검토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엇갈렸다. 최근 언론 보도와 SNS 여론은 백화점의 이미지를 크게 흔들고 있었고 정순의 영향력은 단순한 건물 지분 이상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은 조용히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매장 직원들이 정순에게 무표정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찍힌 장면이었다. 이 영상은 제 손녀가 촬영한 것입니다. 고의로 유도하거나 편집한 장면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죠. 어느 이사가 고개를 떨궜고 다른 이는 팔짱을 풀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정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 이곳은 백화점입니다. 이름 그대로 100가지 꿈이 펼쳐지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 한 가지 기준만 살아있네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라는 기준 말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명품관 팀장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고객이 많아지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가 제품을 다루는 공간이라면. 정수는 팀장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그 기준이 바로 백화점의 품격을 망치는 기준이었습니다. 정수는 회의실 벽에 걸린 백화점 미션 슬로건을 가리켰다.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말뿐이면 아무 의미 없죠.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이사회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렸다. 좋습니다. 명품관 팀장 교체권, 내부 감사 시행, 실버 고객 라운지 신설 제안까지 모두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수는 한참 동안 텅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긴 싸움의 한 고비가 끝났지만 그녀의 눈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다. 수빈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 사이다였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이다는 한 잔으론 부족해요. 다음은 그 잔을 따뜻하게 만들어야겠죠.
며칠 뒤 백화점 명품관은 조용한 혼란 속에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고객 응대 전수 점검, 내부 직원 면담, 그리고 매장 구조 변경 회의까지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였다. 가장 먼저 바뀐 건 고객 응대 매뉴얼이었다. 기존의 매뉴얼에서 VIP 우선 응대라는 문구는 삭제되었고 그 대신 외모나 연령, 복장에 관계없는 평등한 환대라는 조항이 들어섰다. 본사에서 파견된 교육 담당자가 매장 직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중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입장했다. 이정순 이사님 오셨네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명품관 안을 둘러보았다. 예전과 달리 직원들의 눈빛은 어색한 긴장 속에서도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진열장 앞에 섰다. 이번엔 누군가 먼저 다가왔다. 지난번 자신을 무시하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이사님,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눈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여직원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정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명품관 한켠엔 실버 고객 라운지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 무료 다과 서비스까지 준비된 이곳은 백화점 안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르신 고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다. 그 오픈식 날 정수는 손녀 수빈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지역의 기자들과 유통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백화점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모든 변화는 정순 이사님의 따뜻한 용기 덕분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정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수빈이 귓속말로 물었다. 할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말했다. 후회요? 아니,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그녀의 손엔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가 들려 있었다. 그 향기처럼 백화점 안엔 조용한 온기가 번져가고 있었다. 겨울이 문턱을 넘으려는 초겨울 아침, 백화점 명품관의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손님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눈빛엔 여유가 깃들었고 누군가 들어설 때마다 반가움과 예의를 담은 인사가 먼저 건네졌다. 그 한가운데 실버 고객 라운지라 적힌 공간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작은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이 공간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 고객이 들렀다. 그날 정수는 단정한 크림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백화점에 들어섰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과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라운지 안 가장자리 소파에 앉아 유자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잠시 후 낯익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난날 그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다. 이번엔 망설임 없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이사님,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아하시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자차를 한 모금 들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조용히 펼쳤다. 책갈피엔 손녀 수빈이 써준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으로 빛나는 존재라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순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샤넬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는 나를 기억하게 만들었죠. 명품관 한켠 이정순 실버 라운지라는 작은 문패가 반짝이고 있었다. 백화점은 그제야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운 듯했다. 정수는 유리벽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라운지를 나섰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세상 어느 런웨이보다도 아름답고 당당한 행보였다.